11번. 자, 해양경비법상 경직법의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경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는 이미 경비법에 나와 있어요. 통합방위법에 있는 것을 따르되, 자, 통합방위법에 있지 않은 것은 자, 경비법에 따르고, 자, 경비법에 있는 내용은 없는 내용은 자, 경직법에 따른다. 상호 이제 보충적인 내용이에요. 해양경비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취지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해양경찰관 그리고 육상경찰의 공동소관 법률인 건 알 겁니다. 해양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토대로 해양에서 이제 직무집행을 하려다 보니 지리적인 한계 또는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직법을 토대로 이제 직무집행을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해양경비법이에요. 둘 다 사용합니다. 둘 다 사용을 해요. 알았죠? 다시 한번 해양이라고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보면 두 법률은 모두 해상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불신검문은 자, 의무적 작용이다 해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가 있다. 불신검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무동행 내용이 있죠. 자, 의무동행은 거절할 수가 있다. 의무적인 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검문검색은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검문검색, 해양경비법 검문검색상에 거절할 수가 있다.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법률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자, 외국 선박에 대한 자, 추적권 행사는 자, 일단 추적권이 성립된 이후에 자국, 그 도주 선박의 자국이라든지 제3국, 자, 어디? 영해야. 그렇죠? 자, 영해로 자, 들어간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죠. 해상에서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때 기준은 자, 경직법에 따른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밑에 12번. 자, 수상구조법상 수상에서 이제 조난사고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좀 그랬다. 자, 문제 출제하는 기법이 요거는요 1번과 4번을 기하면 되겠는데 내려면 4번 선지를 선장을 또 뭐 기관자를 바꾸든지 이렇게 냈으면 깔끔하게 출제가 됐을 뻔했는데 1번과 4번 선지에 선장 또는 소유자, 선장 또는 승무원이 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 아니야. 여기서 답을 좁혀갈 수 있겠는데 4번 선지에 승무원이 아니고 소유자였다. 자, 소유자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제 선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운항하는 선박에서요. 선장의 지위와 역할이란 선장이 역할이란 소유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알았죠? 선주를 대신한 거예요. 승무원이 아니고 자, 소유자였다. 뭐 정확하게 이제 뭐 법률상 규정된 내용을 이제 열거를 좀 하자면 선장, 기장, 그리고 이제 선박 소유자까지.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까지. 수상에서 이제 조난 사실 발견한 자, 조난 동시 수신한 자까지 신고 의무가 있겠죠. 자, 넘기고. 자, 13번에. 자, 파출장송 운영 규칙상 자,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사실.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하고 있죠. 3번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다. 출입항, 접수, 신고, 통제, 그리고 범죄 예방. 치안 안전 정보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박 보안, 선박 등록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관련 법령도 얼핏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선박 보안 업무는 해양경찰 학 이론서에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이게 이제 국내법의 이름이고요. 국제법 ISPS 코드로 외우죠. ISPS 코드가 바로 이제 해양수산부 주관 업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 좀 했고. 그다음에 선박 등록 업무는 선박법이 명시되어 있죠. 선박법도 당연히 해양수산부 주관 법령이 되겠다. 기억하시고 14번 다음 중에 이제 유도선상 자, 유선 승객에 대한 금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그럴듯한 선지를 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있다. 수상 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하기 쉬운 수상 레저가 이제 바나나 보트죠. 바나나 보트 탈 때는 자, 무조건 구명조끼를 차야 되죠. 그렇죠? 래프팅이라나 래프팅 할 때도 무조건 구명조끼를 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비교되는 게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 가까운 바다를 운항하는 그 유람선의 개념이에요. 자, 유람선 탑승할 적에 혹시 한 번이라도 유람선 타본 적 있겠죠? 한강 유람선이라든지 한강에 있는 것도 이제 유선 종류야. 그죠? 한강 유람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까운 이제 바다 근교에서 이제 유람선을 좀 타봤을 건데 어때요? 탑승할 때마다 구명조끼를 차든가 안 찬다는 얘기야. 근데 유도선법에는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자, 무조건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소형 유선의 규모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 몇 톤? 5톤이다. 5톤 규모의 자,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무조건 착용해야 되겠고 아까 수상 레저 말씀드렸죠. 수상 레저법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좀 해줘라. 그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부터 3번, 4번은 1, 3, 4는 당연히 안 되는 행위, 금지된 행위겠죠. 그죠? 15번 해상 음주 운항 단속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자, 음주 운항입니다. 자, 음주 운항은 선박이 직접적인 운전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크게 네 가지로 한다.
해사안전법, 이제 낚시관리육성법, 뭐 수상레저안전법, 나위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이와 관련 없는 것은 선박안전법. 자, 선박안전법의 이제 정의를 기억하면 알고 있다. 목적. 자, 검사. 선박 검사입니다. 그죠? 선박 검사와 관련된 법령이 바로 이제 선박안전법이 되겠다. 16번. 자, 교통관제법상 적용 대상 선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다 암기를 좀 해줘야겠죠. 다만 이번 문제에서는 응용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응용 문제로. 자, 1번에 자, 국장이 취향하는 총 톤수 100톤의 선박이 나왔는데요. 국장의 취향서는 톤수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선지. 자, 2번 선지 때문에 1번 선지에 톤수를 넣은 것 같아요. 2번 선지 때문에. 자, 2번 선지 200톤이라 나왔는데요. 총 톤수 200톤이 아니죠. 자, 300톤 이상. 그죠? 300톤 이상일 때 이렇게 적용받는다. 3번에 위험함을 운반서는 당연하고요. 4번 선지에서 봐야 될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냐 해양서무장관이냐고 이제 구분한 내용이 되겠다. 자, 17번. 다음 중 범죄, 수사 동그라미, 수사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분했어야 될 내용들은요. 자, 입건 전후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즉, 수사의 전 단계와 다음에 이제 수사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개념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수사 전 단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수사 활동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해당되나? 수사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자, 가령 길거리 가다가 경찰관이 자, 두 사람이 이제 치고받고 있는 걸 싸우는 거 봤어요.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폭행죄로. 근데 알고 봤더니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 뭐랍니까? 그 권투에서 스파링? 그러니까 스파링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 처벌 대상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현행범 체포를 했지만 알아봤더니 우리가 이전에 뭐 내사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건전 조사. 자, 이건전 조사를 통해서 두 사람의 진술을 좀 들어봤더니 자, 수사할 만한 가치도 안 돼. 그냥 스파링이었어. 수사 하나 안 하죠. 알았나? 그래서 이제 현행범 체포는 수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수사의 전 단계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자, 3번, 4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번, 4번도 똑같이. 3번에 자, 경찰관의 불신검문. 자, 뭡니까? 수사의 전 단계다. 자, 불신검문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지명수배라든지 뭐 지명통보 대상자라든지 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수사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4번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선지도 자, 변사체 검시를 해봤더니 그냥 자연사한 거야. 그냥 처리를 하겠고. 자, 변사체 검시해봤더니 뭔가 목에 졸린 흔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입건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 3, 4번은 모두 똑같은 취지다. 그리고 이제 2번 선지는 불기소 처분은 언제 합니까?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기소할 것인지 이제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이 되겠죠. 불기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수사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 좀 해줘. 넘어가서 이제 18번. 자, 18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문제 출제하는 기법을 봤더니 뭐 정보라는 단어와 첩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섞어서 출제한 건데요. 첩보는 어떤 과정입니까? 개개인에 의해서 모아진 그냥 데이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걸 가공을 해야 정보가 만들어지겠죠. 자, 첩보는 왜 수집합니까? 정보를 위해 수집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죠? 정보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정보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첩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첩보를 수집 가공해서 이제 생산하겠고 마지막에 정보가 만들어지겠다. 알았나?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다. 19번 문제는 외교 사절과 그다음에 영사를 구분한 내용이 되겠다. 제가 이론서에 그다음에 표로서 정리를 잘 해놨죠. 목적만 잘 구분하면 된다. 자, 영사의 목적은 자국민 보호. 그다음에 이제 사절의 목적은 자, 외교 교섭이라 그랬죠. 그죠? 둘의 큰 차이가 있다면 영사는 어디 있을 때만 자, 면책 특권을 갖습니까? 그 관사에 있을 때만, 즉 자기 업무를 보고 있을 때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절은 어떻습니까? 사절은 관사에 있을 때나 자기 이동이나 자기 이제 개인 집에 있을 때나 모두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건 사적인 업무건 모두 면책 특권을 갖는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포괄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번에 자, 외교 사절은 이제 외교 교섭이 가능하지만 영사는 외교 교섭이 불가능하죠. 목적 자체가 사절은 교섭 목적이요. 이제 영사는 자국민 보호 목적이었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밑에 이제 이번에 자, 사절과 영사는 모두 아그리망이 필요하다. 자, 아그리망이 뭐였습니까? 어그리먼트였죠. 자, 동의였습니다. 교섭을 함에 있어서 교섭을 한다는 것은 A 국가, B 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협상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동의 절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 절차를 하는 게 바로 아그리망이었다. 자, 영사는 애초에 교섭 목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국민 보호이기 때문에 아그리망 자체가 필요 없어요. 무관합니다. 그렇죠? 절차 자체가 무관하다. 자, 3번 외교 사절이 포괄적이냐 영사가 제한적이냐 아까 언급을 좀 했던 내용입니다. 이 둘 자리가 스위치되는지 나중에 이제 다른 선지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자, 따라서 밑에 이제 4번에 외교 사절은 정치적 목적 교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사는
자, 경제적 목적이나 자국 민 보호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20번. 자, 해양환경관리법상에 자, 오염물질의 방제에 사용하는 제작 제조할 때 해양경찰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암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내용은 당연히 1번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말고도 뭐 유처리제, 유결화제, 뭐 차단 장치가 옆에 다른 이름 알고 있죠. 오일펜스야. 그죠? 오일펜스 알아두시고, 다음에 뭐 유처리제, 다음에 이제 오일, 뭐 다시 생물 정화 제제, 다음에 유흡착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